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중심각한 정리를 활용해서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가설 검정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 네, 그 아무리 내가 조심해서 아니면 아무리 알파인 유의 수준을 작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류를 이제 100% 줄일 수는 그러니까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오류를 생각을 했고, 두 가지 오류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줄이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종 오류라고 하는 것을 그 내가 원하는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검정을 할 때, 그 검정의 정확성, 혹은, 그 검정의 확실성을 어떻게 그럼 얘기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앞에서 얘기한, 유의 수준입니다. 자, 유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유의 수준이 뭐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더 결과가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일어날 확률인데요.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인데요. 1종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는 것은 내 결론이 H0를 기각을 하고 H1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 그 결론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의수준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한 결정이, 그러한 결론이 조금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의수준 이 값을 가지고, 이 값만 가지고는 그 검정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검정의 정확성 혹은 규무가설을 기각한 결정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P값 혹은 P-value, 우리말로 유의 확률, significance probability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즉 1학기에 기초통계 1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유의 확률을 우리가 이제 어떤 결정의 정확도로 이제 삼는데요. 그것은 이제 유의 수준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example을 먼저 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H0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이러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이제 수립하고 어떤 것이 좀 더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주어진 관측 자료로부터 어느 것이 더 그럴듯한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과 같은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지검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검정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그마 혹은 뭐 S로 바꿔도 되고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을 값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이 기준값 스몰 g 알파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면 주어진 관측 자료로부터 H1이 그럴듯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설 검정에서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알파를 앞에서와 비슷하게 5%로 한다고 하죠. 그런 경우에 기강력은 마이너스 1.645 뭐 정도 되죠. 지난번에 그 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1.645 네, 그 값이죠. 네. 자, 그래서 5%로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G일 거니까 645보다 같거나 작은 영역이 이제 기강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 유의 수준으로 이제 판단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강력을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이제 자료를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어떤 자료에 대해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해 보니까 스몰 g가 되겠죠. 그 값이 마이너스 1.8이 나왔다고 하죠. 자, 그런 경우에 결론은 H0를 기각을 하겠습니다. 즉 H1이 그럴듯하다. 즉 주어진 자료로부터 H1이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이그젬플에서는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또 우리가 물론 같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G값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 한 3 정도 나왔다고 할까요? 충분히 크게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기강력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H0를 기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두 경우 모두 지금 기강력에 속하는 그런 값이 나왔습니다. 기강력을 이제 이 분포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가 G의 0.05 마이너스 G의 0.05인 마이너스 1.645 값이 여기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 값보다 작게만 나오면 결론은 동일합니다. H1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H0를 기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모두 H1이 그럴듯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H1이 참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인데 1번 경우와 2번 경우 중에서 그러면 H1이 참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을 때, 결정을 했을 때 어떠한 결정이 조금 더 확실한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1번에서의 H1을 받아들이는 결론이 조금 더 확실한지, 아니면 2번에서의 결론이 조금 더 확실한지를 이제 구분을 이제 한다면 어떤 것이 조금 더 확실한 결론일까라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자, 둘 다 마이너스 1.645보다는 작지만 첫 번째 경우는 값이 마이너스 1.8이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값이 색깔 좀 바꿔볼까요? 네. 한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원래 이제 빨간색으로 돌아가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8이 나온 거죠. 자, 이때 어떤 것이 조금 더, 확실한 결론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감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게 조금 더 정확해 보일까요? 네. 둘 다 마이너스 1.645보다는 작지만 2번의 경우가 마이너스 1.645보다도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8보다도 더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뭐 감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경우가 조금 더 확실해 보입니다. 그죠? 실제로 여러분의 그 직관이나 아니면 그런 느낌이 올바른 그런 직관인데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좀 그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아니면 좀 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1번보단 2번이 확실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1학기 때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이 경우에 그 알파가 5% 이제 유의 수준에서 둘 다 그 H0를 기각을 하는 결정을 했지만 만일에 알파를 즉 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더 작게 만든다면 이 결론은 어떻게 바뀔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5%의 오류 확률은 5%면 100번 중에서 5번 정도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는 좀 불안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더 오류가 일어나는 가능성을 줄여서 한번 이러한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로 줄였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꿨다면 기각력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G에 0. 일단 외우는 값을 쓰기 위해서 1%를 하지 말고요. 네, 2.5%로 합시다. 지금 기억나는 값이 2.5%라. 그래서 여기가 G에 0.025가 들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0.025. 자, 이 값을 이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96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 5%에서 2.5%로 바꿨다면 1번에서 사용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H0를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글씨가 엉망인데. 네. 자, 하지만, 네, 그 1번 경우는, 2번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 3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보다도 여전히 작습니다. 따라서 H0를 여전히 기각을 하게 됩니다. 즉 1번의 경우에는 1번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5%의 그 유의 수준으로 할 때는 H1을 주장하는 판단을 내리긴 하지만 네, 지금 약간 시끄러운데요. 네, 잠깐 기다렸다가 네, 그런데 유의 수준을 조금 더 줄여서 조금 더 그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싶어서 알파를 줄였는데 그렇게 했더니 판단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됐습니다. 하지만 알파가 5%두 번째 경우는 알파가 5%일 뿐만 아니라 알파가 2.5%인 경우에도 여전히 H1을 주장할 수 있는 H1이 참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그 관측한 결과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는 자, 그렇다면 어떤가요? 1번과 2번 중에서 그냥 처음 그 알파 5%만 생각했을 때는 둘 다 H1을 받아들이는데 H0를 기각을 하는데 그러한 판단이 누가 더 확실한지 따지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이렇게 알파를 더 줄여서 보니까 여전히 2번 경우는 기각을 할 수 있더라. 따라서 2번이 그 1번보다는 좀 더 확실한 결론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정해진 유의 수준에서 단순히 결론이 뭐다, 즉 H0를 기각을 한다 라는 결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H0를 기각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긴 있지만 조금 더 유의 수준을 작게 하더라도 여전히 H0를 기각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한 그 자료가 좀 더 확실한 결론을 알려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에서 2번이 좀 더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각각에 대해서 H0를 기각을 할 수 있는 유의 수준을 최소를 줄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많이 줄일 수 있느냐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의 경우에는 5%에서는 기각을 할 수 있었지만 2.5%에서는 기각을 못했기 때문에 기각을 할 수 있는 H0를 기각을 할 수 있는 유의 수준이 5%와 2.5% 사이 어디쯤까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2번의 경우에서는 H0를 기각을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유의 수준을 줄여 나갈 때 2.5%보다도 더 작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H0를 기각을 하게 하는 그 유의 수준 중에서 가장 작은 유의 수준, 최소 유의 수준을 생각을 할 때 2번의 경우가 더 작은 값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작더라도 여전히 기각을 하는, H0를 기각을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가 조금 더 확실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P값, 유의 확률, P-value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앞에 1번과 2번의 경우에 그러면 그 P값, P-value는 어떻게 될까요? 즉, 주어진 관측값이 있을 때 이 관측값을 바탕으로 해서 H0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유의 수준이 최소로 어디까지 작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기준값이 마이너스 1.8보다 지금 여기다가 좀 복잡하게 다시 그리죠. 1번의 경우에는 주어진 그 자료로부터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마이너스 1.8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H0를 기각하는 이제 결론을 내리려면 지금 기각력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1.8이라는 관측값을 얻었을 때 그걸 통해서 기각을 하려면 마이너스 G 알파보다는 마이너스 1.8이 더 작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즉 기각을 하려면 마이너스 G 알파가 마이너스 1.8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파를 갖다가 더 작게 만들었을 때 여전히 내가 이런 관계가 성립하도록 해야지만 H0를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알파를 작게 하면 마이너스 G알파 값은 점점 어떻게 바뀔까요? 네, 지금 마이너스 G알파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때 알파의 의미는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줄이게 되면 마이너스 G알파 값은 더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1.8보다 마이너스 G알파가 오른쪽에 있어야지만
주어진 자료로부터, 주어진 관측값으로부터 H0를 기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를 줄이긴 줄이되 마이너스 G알파가 마이너스 1.8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H0를 기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경우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G알파가 마이너스 1.8과 같아지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우에 알파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면 알파는 마찬가지로 이 기준값 왼쪽에 있는 값이므로 마이너스 1.8 왼쪽 빗금친 그 값을 알파로 할 때까지 내가 유의 수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번의 경우에 유의 확률 P값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1.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로서 우리가 흔히 G를 쓰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 빗금친 부분의 확률을 나타내는 식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강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표현에서 G라고 하는 것이 검정 통계량인 G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물론 좀 관련이 되어 있긴 했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P값을 나타낼 때 G는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로 쓴 것이고요. 이쪽에서의 G는 이제 주어진 관측 표본으로부터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하는 값인데, 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1.8이 되는 경우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의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되는 겁니다. G는 이 녀석과 관련된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생각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P값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 그럼 2번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그 P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간 정리가 되지 않은 형태이긴 한데요. 네. 색깔을 조금 진하게 바꾸도록 하죠. 자, P값 1번 케이스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럼 2번 케이스는 P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비슷한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8이 기준이 아니라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바로 P값이 되겠습니다. H0를 기각하게 하는 가장 작은 유의 수준은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두 값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큰가요? 네, 1번 경우가 P값이 더 크죠? 그래서 P값이 크면 덜 확실하다는 거고요. P값이 작으면 그만큼 H0를 기각하는 결론이 조금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검정을 할 때 검정의 결론이 H0를 기각하는 것으로 나왔을 때 그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 그냥 유의 수준이 아니라 유의 수준만 가지고는 구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의 수준을 기각을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유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느냐 생각을 했을 때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그 결론이 H0를 기각하는 결론이 확실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P값을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지우죠. 네.
네, 정체가 지금 잘 안 좋아지는데, 네, 됐습니다. 자,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이제, 물론 숫자는 조금씩 다른데요.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이제 앞에서 했고요. 자, 그래서 P값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P값의 그 정의. 그래서 종종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P값이 뭐냐, P값을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표현을 잘 이해하고 이 표현을 제대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는 뭐 질문을 해보면 그 앞에 있는 말은 다 빼먹고 그냥 뭐 최소의 유의 수준 뭐 이런 말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뭐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떤 상황에서의 최소의 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최소의 유의 수준. 근데 이것도 뭐 앞에서 얘기한 그런 예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이지만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기무가설을 H를 기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인지가 지금 불분명하죠. 자, 이때 앞에 쓴 것처럼 어떤 그 관측치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즉 표본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정해진 표본 하나로부터 그 유의 수준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도 있고 기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주어진 이 관측 자료로부터 결론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결론을 내리는 가장 작은 유의 수준이 바로 P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 봤던 이러한 그 대립가설을 갖는 경우에는 검정통계량 관측값이 스몰 g라고 하면 P값을 계산하는 식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스몰 g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H1의 모습이 좀 바뀌는 경우에는 P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H1이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형태의 그 대립가설일 때는 P값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죠. 자, 뭐 공간이 좀 남아있는 곳이 이쪽이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죠. 자, 이 경우에 기각력은 되나요? 검정통계량으로 표준화된 검정통계량이 G를 쓰게 된다면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각력을 갖는데 일단 그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값을 이제 스몰 g라고 이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자, 여기를 0이라고 하고요. 스몰 g가 좀 있다고 하죠. 자, 스몰 g가 있을 때, 그 스몰 g가 이 영역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려면 알파를 바꿔가면서 g 알파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포함이 되므로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알파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냐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알파죠? 그래서 알파가 이 정도일 때는 G알파가 이 그림에서는 G의 왼쪽에 있으니까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여전히 이제 H0를 기각을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알파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알파가 작아질 때 G알파가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알파는 빗금친 부분의 넓이인데 이 넓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G알파가 이렇게
커진다라는 뜻이죠. 자, 커지긴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H0를 기각을 하는 그러한 유의 수준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G알파하고 G의 그 관계가 이 관계가 만족을 하는 한에서만 알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작게 줄일 수 있는 경우가 결국 네, 그 G가 G알파랑 같아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소 유의 수준. 자, 그 경우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G하고 G알파가 같아지는 알파까지 내가 알파를 줄일 수 있다. 그게 최소의 유의 수준이다. 그 값이 P밸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P밸류는 이 스몰 g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P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만 다르고 이제 단측 검정에서는 이제 방향만 다르고 뭐 내용은 거의 유사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그런데 네, 여기다가 뭐 일단 놔두고 합시다. 네. 양측 검정일 때는 약간 그 형태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때는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측 검정일 때 그 기각력의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G가 아니라 G의 절대값이 스몰 g 2분의 알파보다 크면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이죠. 자, 그랬을 때 그 관측값이 얻어졌습니다. 자, 관측값은 지금 보면 이제 기각력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값보다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하는 겁니다. 즉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두 범위 바깥에 있어야지만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 2분의 알파는 양수니까 여기다 쓰고요. 물론 이제 알파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그 G 2분의 알파가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는 G 2분의 알파가 양수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는 이제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깥쪽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기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얻은 검정통계 관측값을 스몰 g라고 했는데 스몰 g는 뭐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수 양수를 갖다가 어느 쪽에 있다 결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낼 때 좀 생각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g가 있으면 g를 절대값을 택해서 양수로 바꾼 값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바꾼 값이 어떻게 돼야지만 기각력에 속하냐면 g의 절대값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g는 이제 음수가 되더라도 g의 절대값은 양수로서 여기 값보다 커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기각을 하는 기각력에 속함으로 기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각을 하려면 그 g2분의 알파보다는 g의 절대값이 같거나 큰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만 우리가 H0를 기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알파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2분의 알파고 여기가 2분의 알파입니다. 알파는 아니지만 2분의 알파긴 하지만 자, 우리가 알파를 작게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느냐 라는 입장에 생각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알파를 줄여나가는 것이죠. 자, 알파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G2분의 알파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줄이면 G2분의 알파 값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커지긴 하지만 이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알파를 가장 작게 줄일 수 있는 그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P값입니다. 따라서 언제냐면 마찬가지로 G2분의 알파가 G의 절대값과 같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그 경우는 G2분의 알파랑 G의 절대값이랑 같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알파는 뭐가 될까요? 자, 이게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에 절대값 G보다 같거나 큰 이 확률이 내가 원하는 그 최소의 유의 수준이 아니라 그 최소의 유의 수준을 반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최소의 유의 수준은 표준 정규분포 G 따르는 확률 변수 G가 오른쪽 여기 넓입니다. 넓이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최소의 유의 수준이 아니라 그 최소의 유의 수준을 반으로 자른 것이죠. 즉 내가 원하는 최소의 유의 수준은 거의 2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표준정규분포는 원점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이 확률, 여기 빗금친 부분의 확률이나 이거를 대칭한 여기 마이너스 G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나 같습니다. 2배를 이제 할 때 이 확률의 2배를 해도 좋고 확률의 2배라고 표현해도 좋고 혹은 이 확률과 이 확률의 합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의 합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표준정규분포에 따른 확률 변수 G가 그 녀석이 절대값 스몰 g보다 같거나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절대값 g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대문자 절대값 g가 소문자 절대값 g보다 같거나 큰 확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양측 검정일 때는 뭐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다 지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P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값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P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즉 H0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릴 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파가 주어져 있을 때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결론을 이제 내리는 그 과정을 P값을 가지고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P값은 H0를 기각하는 최소의 유의 수준이기 때문에 자, P값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의 수준 알파를 비교할 때 주어진 관측값으로부터 H를 기각을 하는 최소의 유의 수준이 P값인데 그 P값이 알파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자, 유의 수준을 P값인 그 값만큼 내가 해도 여전히 H를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알파가 그 값보다 크기 때문에 H0를 기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관측값으로부터 계산한 P값과 내가 생각하는 유의 수준, 내가 현재 지금 판단할 때 수입하는 유의 수준을 비교해봤더니 P값보다도 더 작은 유의 수준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H0를 기각을 못하는 것이죠. 왜? 유의 수준을 P값까지 줄일 때는 내가 기각을 할 수 있지만 H0를 더 줄일 때는 기각을 못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택하고자 하는 유의 수준이 알파이기 때문에 P값보다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H0를 기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P값을 사용을 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P값이 내가 지금 수립한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억할 수가 있고, 네, 크면 기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지우도록 하죠. 네. 자, 그리고 P값이 작으면 적을수록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하는 결론이 조금 더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P값이 크면 그만큼 뭐 기각을 하더라도 근거가 조금 확실치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P값을 한번 계산해 보는 간단한 예제를 다시 한번 보면 그 앞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 30명 정도였나요? 선택해서 표본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하고 해서 그 다른 도시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가 159였는데 그것과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μ는 그 도시 전체의 그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이라고 두고 평균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는데 그 값이 159랑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관측값을 계산해보면 검사통의 관측값은 1.097인데 1.097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가설 검정에 있어서 얼마나 그 근거가 되는 값이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관측값으로부터 P값을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즉 표준연기분포에서 1.097보다 같거나 큰 확률 마이너스 1.097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더한 값을 계산해 봅니다. 그랬더니 27.252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이제 가설 검정을 할 때 유의 수준을 한 27.2522% 오류 확률을 27% 정도로 하면 H1을 이제 주장할 수 있지만 유의 수준을 27.2522보다 작게 둔다면 규모 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의 수준은 27.2522%는 5%, 1%에 비해서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 확률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P값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H1을 주장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H1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H0를 기각하기 어렵다. H0를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P값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의 수준인 5%, 1%보다 매우 큰 값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유의 수준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P값을 통해서 가설 검정에서의 결론이 특히 H0를 기각하는 결론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판단하는 그런 수치값의 의미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